어머, 정 원장님. 오늘 3시 VIP 상담 예약하신 분들 오셨는데요. 특별 관리실로 안내할까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원장실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수연 원장은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차트 먼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세 개의 이름이 마치 30년 전의 악몽을 소환하는 주문처럼 느껴졌거든요. 김미라, 박소영, 최윤아. 이 이름들은 단순한 글자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의 이름이었죠. 정수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죠. 5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어 올린 머리, 절제된 메이크업, 그리고 몸에 딱 맞는 샤넬 정장까지 누가 봐도 성공한 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이름들이 주는 무게는 여전히 무거웠거든요. 정수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눌렀죠. 제가 직접 상담하겠습니다. 301호 특별 상담실로 안내해 주세요. 원장님이 직접 상담하신다고요? 평소와 다르신데. 간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수연은 이미 원장실 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죠. 운명이란 게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까요? 피하고 싶었던 과거가 제 발로 찾아온 이 상황이 말입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은은한 빛, 벽면을 장식한 현대 미술 작품들, 그리고 곳곳에서 풍기는 고급 디퓨저의 향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정수연이 일궈낸 왕국의 증거였습니다. 301호 특별 상담실 앞에 도착한 정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들이 그녀를 30년 전으로 끌고 갔거든요. 야, 여기 진짜 비싸 보인다. 연예인들도 많이 온다던데. 그러게. 근데 원장이 그렇게 실력이 좋대. 나이는 우리랑 비슷하다면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연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30년이 흐른 목소리였지만 그 특유의 거만함과 가식은 여전했거든요. 그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죠.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정수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죠. 상담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3명의 중년 여성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정수연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안녕하세요. 제이클리닉 대표원장 정수연입니다. 정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환자를 대하듯 공손하면서도 거리감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수연이. 가운데 앉아있던 김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때 학교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났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과도한 시술로 부자연스러워 보였죠. 볼에 넣은 필러는 울퉁불퉁했고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은 이마는 표정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연이 맞나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정수연? 박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급격한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으로 피부가 처져 있었죠. 목과 팔의 주름은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윤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여신이라 불리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스트레스성 폭식으로 급격히 불어난 체중, 관리되지 않은 피부, 그리고 초조함으로 일그러진 표정까지. 세월이 가장 잔인하게 핥히고 간 것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수연이에요. 오랜만이네요. 정수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오히려 세 사람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죠. 정수연은 차트를 펼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1993년 봄,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 2학년 교실이었습니다. 정수연은 늘 그랬듯이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죠. 도수 높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늘 흐릿했고 몸에 맞지 않는 큰 교복은 그녀를 더욱 초라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야, 돼지 왔네. 오늘도 도시락 2개 싸왔어? 김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키득거리기 시작했죠. 정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괴롭힐 것을 알았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수연의 도시락이 사라져 있었죠.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도시락에는 담배꽁초와 휴지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먹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수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난한 형편에 딸의 학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는 부모님께 이런 일까지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피구를 할 때면 정수연은 늘 표적이 되었죠. 공을 던지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너 돼지 맞추면 10점이야. 박소영이 소리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수연의 몸에는 멍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어느 날 최윤아가 새로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정수연의 얼굴을 몰래 찍어 합성하는 것이었죠. 돼지 몸에 정수연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학교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이거 예술 아니야? 딱 어울리는데. 최윤아의 말에 지나가던 학생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정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떼어냈죠. 하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봐버린 후였습니다. 졸업앨범 촬영 날은 악몽의 정점이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듬어 갔지만 그것마저도 조롱거리가 되었죠. 돼지가 화장을 해봤자 돼지지. 립스틱 바른 돼지. 김미라의 말에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정수연은 학교 옥상에 올라갔죠. 난간을 잡고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지만 그때 정수연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었죠. 따뜻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정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언젠가는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죠. 졸업식 날 세 사람은 마지막까지 정수연을 괴롭혔습니다. 졸업 앨범에 정수연의 사진 위에 돼지 그림을 그렸고 그것을 SNS에 올렸죠. 우리 학교 마스코트 돼지의 졸업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정수연은 졸업장을 받자마자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변할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이 될 것이다. 기다려라. 언젠가 너희가 나를 올려다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정수연은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눈앞에는 초라해진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한때 그녀를 그토록 괴롭혔던 가해자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그럼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전문가다운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복수심,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허무함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성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기도 했죠. 김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거만했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죠. 저는 얼굴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 필러를 너무 많이 맞았는지 울퉁불퉁하고. 말을 하면서도 김미라는 정수연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초조해 보였죠. 정수연은 차분히 김미라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인 시선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을 괴롭혔던 얼굴을 마주하는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소영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주름이 너무 심해요. 목이랑 팔은 특히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 최윤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살이 너무 쪄서 예전 모습을 찾고 싶어요. 세 사람의 고민을 듣는 동안 정수연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또 다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정수연의 삶은 그야말로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재수를 하며 밤낮 없이 공부했죠. 남들이 놀러 다닐 때 그녀는 도서관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나는 변할 거야. 꼭 성공할 거야. 이 다짐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미술대학에 입학했지만 그녀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미술을 전공하면서도 의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정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녀의 나이는 이미 26살이었습니다. 늦깎이 의대생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죠. 특히 성형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싶다. 의대 시절 정수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시작했죠. 안경 대신 렌즈를 끼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인턴, 레지던트 시절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수연에게는 오히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그녀의 손길로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거든요. 특히 왕따나 학교 폭력으로 상처받은 환자들을 만날 때면 그녀는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미국 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성형외과 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으며 정수연은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 배웠죠. 닥터 정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말은 정수연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작은 클리닉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실력과 진정성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특히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따뜻한 상담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정수연은 강남 한복판에 제이클리닉을 열었습니다. 제이는 저스티스의 제이이자 전의의 제이였죠. 정의로운 여정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제는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수연이 과거를 회상하는 동안 상담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정수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수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검진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본 바로는 그녀는 전문가답게 각자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라의 필러 부작용, 박소영의 급격한 노화, 최윤아의 비만 문제까지 의학적 용어를 쉽게 풀어가며 설명하는 정수연의 모습은 누가 봐도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가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박소영의 질문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이라 어떤 예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순간 말문이 막혔죠.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전이 과연 진짜 아름다웠던 시절인지 아니면 단지 젊음의 허상이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정수연은 차트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을 검진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김미라가 갑자기 말했죠. 정수연 씨, 혹시 우리를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죠. 정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검진실로 이동하면서 정수연은 각자를 정밀하게 검사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로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체성분을 측정했죠. 검사를 받는 동안 세 사람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것처럼 긴장해 있었습니다. 김미라 씨, 이리 와서 보세요. 정수연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미라의 얼굴 단층 사진이 떠 있었죠. 필러가 이동하면서 울퉁불퉁해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어서 생긴 부작용입니다. 김미라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워지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얼굴을 망가뜨린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박소영 씨는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급격한 다이어트를 반복하셨죠? 유연상으로 피부가 늘어났다 줄었다를 반복하면서 탄력을 잃은 겁니다. 박소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굶고 먹고를 반복했던 세월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던 것이죠. 최윤아 씨는 체지방률이 45%네요. 내장 지방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예요. 최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달래던 세월의 결과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검진이 끝난 후 다시 상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연은 각자의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치료 비용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김미라 씨는 필러 제거와 재시술, 리프팅까지 약 5천만 원, 박소영 씨는 전신 리프팅과 피부 재생 치료로 6천만 원, 최윤아 씨는 지방흡입과 전신 체형 교정으로 8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 금액을 듣고 나니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죠. 이렇게 비싸요? 박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단순한 시술이 아닌 토탈 케어를 제공합니다.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죠. 물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김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수연 씨, 아니, 원장님? 혹시 우리가 과거에 그때 일 때문에 일부러 무슨 말씀이신가요? 정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미라는 말을 더듬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부러 비싸게 부르시는 건 아니겠죠? 순간 정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살짝 스치고 지나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저는 의사입니다. 모든 환자를 동일하게 대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현재의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를 제안할 뿐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정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네요. 왜 하필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건가요? 강남에는 성형외과가 수도 없이 많은데.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최윤아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원장님이 최고라고 들어서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도 알았어요. 원장님이 정수연인 걸. 그래서 어떻게든 만나보고 싶었어요. 고백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잠시 그들을 바라봤죠. 30년의 세월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당당하고 거만했던 그들이 이제는 초라하고 불안해 보였으니까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30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 정수연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것은 승리자의 쓸쓸함일 수도 혹은 세월의 무상함에 대한 탄식일 수도 있었죠. 상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빛처럼 말이죠. 원장님, 정말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김미라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정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용서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정수연의 질문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박소영이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나빴어요. 울음이 전염되듯 최윤아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라만이 겨우 눈물을 참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죠. 정수연은 그들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자신을 괴롭혔던 그들이 자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복수의 기쁨보다는 연민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정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죠. 세 사람은 눈물을 닦으며 그녀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정수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들은 일반적인 추억의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찢어진 교복, 쓰레기통에 버려진 도시락, 그리고 돼지 그림이 그려진 졸업앨범 사진까지. 정수연이 30년 동안 간직해온 상처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이걸 왜 간직했냐고요? 정수연이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버리고 싶었어요. 수백 번도 넘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울면서 집에 갔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아세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은 건 복수심이 아니었어요. 정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증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게도 가치가 있다는 걸. 그래서 죽을 듯이 공부했고, 의사가 되었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을 다시 만나니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로 증명하고 싶었던 건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제 자신에게였다는 걸. 김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박소영과 최윤아는 고개를 들 수 없었죠. 그들 앞에 있는 정수연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한 여성이었죠. 정수연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했죠. 그래도 감사해요. 세 사람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정수연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해방감에서 오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제 인생의 반면교사였어요. 여러분을 보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상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30년의 세월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가해자와 피해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시간 앞에서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정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말했죠.
이제 정말로 상담을 시작해 볼까요? 의학적인 상담 말고 인생 상담 말입니다. 세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수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여러분이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게 뭔가요? 얼굴인가요? 아니면 삶인가요?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세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그들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김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젊은 여자와. 그래서 더 젊어지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예뻐지면 남편이 돌아올까 싶어서.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박소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나이 많다고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젊어 보이면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윤아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 약 때문에 살이 찐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악순환이에요. 우울해서 먹고 먹어서 더 우울하고.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정수연은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있었다는 것을. 30년 전 자신에게 상처를 준 그들이 이제는 다른 상처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습니다. 정수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김미라 씨, 남편이 떠난 건 당신의 외모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를 외모로 해결하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김미라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누군가 자신의 진짜 문제를 이해해 준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박소영 씨, 나이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에 맞는 품격과 전문성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외모에 투자할 돈으로 자기 개발에 투자해 보세요. 박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조언을 들은 기분이었죠. 최윤아 씨, 우울증은 혼자 해결할 수 없어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을 병행하세요.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정수연의 조언은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공감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정수연이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한 일은 지울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세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건 제가 후원하는 상담센터 연락처예요.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죠. 혹시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면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수연이 이런 제안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상처를 치유한 방법 중 하나가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미라가 명함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까요? 정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했잖아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날의 상담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성형 상담을 하러 왔던 세 사람은 인생 상담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죠. 정수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상담이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병원을 나가기 전
김미라가 돌아서며 말했죠. 정수연, 아니, 원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정수연은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그것은 30년 동안 얼어있던 원망의 얼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정수연은 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붉은 빛이 사무실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까 그 환자분들이 상담 후에 많이 울고 가셔서. 정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도 많은 걸 얻은 시간이었어요. 비서가 나간 후 정수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연이니? 네,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수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연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화원에 들러 꽃을 샀죠. 아파트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 있었어? 남편의 질문에 정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어. 30년 된 숙제를 끝낸 기분이랄까. 저녁을 먹으며 정수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들어주었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남편이 정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수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덕분이기도 했죠. 한편 김미라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죠.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또 어디서 성형 상담 받고 온 거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다른 상담을 받고 왔어? 그녀는 정수연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희망 상담센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죠. 박소영은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름을 세는 대신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죠. 정수연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과 전문성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자격증 공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실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이 생겼거든요. 최윤아는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기장을 꺼내 들었죠. 오랜만에 펜을 잡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정수연을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던 그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연은 평소처럼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에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 희망상담센터입니다. 이번에 새로 봉사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원장님이 추천하셨다고 해서요. 정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용기를 낸 것이었죠. 네, 제가 추천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정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딛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수연은 병원 강당에서 특별 강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대중 강연이었습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정수연은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자신의 모습이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진 속 소녀가 바로 저입니다. 30년 전의 제 모습이죠. 보시다시피 예쁘지도 않았고 날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죠. 정수연은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던 시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솔직하게 풀어냈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환자들의 전후 사진이 나타났죠. 하지만 특이한 것은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표정의 변화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예뻐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청중석 한 구석에 김미라, 박소영, 최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죠. 희망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왕따 피해 학생들을 만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과거를 진정으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라는 이혼 대신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외모가 아닌 관계 자체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죠. 놀랍게도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은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숨길 수 없지만 경험과 전문성은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최윤아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었죠. 체중은 많이 줄지 않았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정수연의 강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남을 해치기도 하고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성장의 발판으로 만드느냐입니다. 그녀는 청중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세 사람에게 닿았을 때 작은 미소를 지었죠. 저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바꾸는 일을 하죠. 하지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중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 가운데 세 사람은 자리에 남아 있었죠. 그들은 정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오늘 강연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김미라가 말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가식 대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만난 아이들. 정말 저희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원장님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박소영이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최윤아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정수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죠. 중요한 건 그것을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사람은 강당을 나와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로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원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저희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김미라의 제안에 정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가까운 곳에 좋은 찻집이 있어요. 네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찻집에서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도전, 그리고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말이죠. 대화를 나누면서 정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복수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찻집을 나설 때 최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저희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과거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정수연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죠. 구름 너머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용서는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시작입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빛이 켜져 있었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용기의 빛,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빛이었습니다. 정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졸업식이었다고. 30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상처와 원망으로부터의 졸업,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입학식이기도 했죠.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희망 상담센터장으로부터였죠. 원장님이 추천하신 세 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희망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작지만 소중한 빛을 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정수연은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그것은 30년의 여정 끝에 그녀가 깨달은 진리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구해 나갈 가치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상처받은 소녀가 성공한 의사가 되고 가해자들이 봉사자가 되고 원망이 용서로 아픔이 성장으로 변한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